검사 직접 수사권 행사의 모순성과 폐단. 1. 최근 행정법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던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가 빅 전 대표 이철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금품 수수를 불면 가족과 측근에 대한 수사를 받지 않게 할 수 있다는 회의와 협박을 하면서 검찰 내부 조력자로 윤석열 최측근 한동훈이 있다고 하였다고 제보자 X가 제보함으로써 검언 유착 사건이라고 MBC가 첫 보도를 하였는데, 그러나 검언 공작이라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2. 공수처가 생기기 전 공수처를 반대하던 검찰은 정작 검사 비위 사건을 수사하려는 검찰 자신의 수사는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정한 셈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정의를 총괄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제 식구를 감싸는데 앞장섬으로써 검찰 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검찰 사무의 중립성과 공정성 보호를 위한 것이지 무소불위의 검찰총장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3. 뿐만 아니라 검언 공작을 덮기 위해 고발 공작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발 공작을 벌이기 위해 수사정보 수집 권한을 가진 검사와 정당이 짜고 권한을 남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누설했던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친여 브로커가 의도적으로 기자에게 접근해 검사의 이름을 기자로 하여금 불게 함으로써 사실은 기자와 검사의 대화가 없었음에도 검사와 공모해 검언 공작을 했다라는 식으로 모함한 것이다 라는 주장으로 고발을 공작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4.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식의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가진 대한민국의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무엇이든 죄인과 죄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윤석열 전 총장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비웃듯 윤석열은 민주주의적 견제를 거부하고 가장 정의로워야 할 조직을 일탈시키고 주권재민의 권력을 찬탈하려는 정치검찰이 되어 대중정치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국민이 탄핵시킨 나라에서 다시 검찰농단을 일으키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모순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6. 윤석열은 공수처 사관왕이 되었습니다. 옵티머스 사기펀드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 조성은 씨가 제보한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으로 입건된 피의자입니다.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도 한 건, 윤우진 용산세무서장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장모 사건, 불법 요양급여 편취, 특경법 사기 사건,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양주 추모공원 사업권 편취 사건, 배우자 사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코바나 콘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이 재판 중이거나 수사 진행 중입니다. 7. 윤석열은 당초 공수처 규모가 매우 적어 그 역할과 비중을 가벼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수처의 수사력 보강을 위해 확대의 필요성을 윤석열이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8. 공수처, 수사청, 검찰이 상호 견제할 정도의 위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9.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은 최후의 승자에게 돈을 몰아주는 것이라면 윤석열의 오징어 게임은 최후의 승자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핸들러는 사람의 목숨을 게임의 말로 가지고 놉니다. 10. 검언 공작과 고발 공작의 정점에 윤석열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2번 대노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판결문에 드러났듯 한동훈의 핸드폰이 압수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나머지 한 번은 채널A사에 대한 영장은 발부되고 MBC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었을 때입니다. 남의 일이거나 수사에서 오히려 오해를 벗을 수 있다면 대노할 것도 아닐 일입니다.
검언 유착을 권언 유착으로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한동훈의 폰이 절대 압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범죄와 연루된 것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고발장에 윤석열과 그 부인, 장모와 측근 한동훈이 피해자로 적시된 것 등등 모든 정황은 윤석열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10일 들통이 나자 이동재 기자는 급히 한동훈의 대역을 만들려 했는데 대역 모의는 채널A의 반대로 몇 시간 뒤 바로 좌초되었음에도 언론에는 3주 후 대역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손준성과 통화한 김웅은 언론 보도 훨씬 전인 조성은에게 전화하던 4월 3일 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역을 정당과 언론에 전파한 사람이 누군지 바로 그가 기획자이거나 기획자와 한편일 것입니다. 12. 김웅이나 손준성은 디지털 증거가 속출해도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부인함으로써 오리발 내밀기 작전을 해서 지나가는 소도 웃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가 불나방처럼 돈을 보고 달려들지만 결국 게임의 말이 되어 비참하게 버려지듯이 권력의 분화방이 되어 권력을 향해 달려들지만 그들도 도구로 버려질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도 알기에 혼이 나간 사람처럼 넋이 나간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3. 법원은 감찰방해와 수사방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찰방해와 수사방해로 밝혀내지 못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검언 공작이고 고발 공작입니다. 두 사건은 동전의 양면이요 쌍둥이 사건입니다. 언론과 검찰은 처음에는 전문사기꾼의 노란한 사건으로 몰아붙여 물타기를 시도했지만 제보자 X가 등장하기 전에 기자는 이철에게 3번이나 편지를 발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와 검사도 훨씬 전에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14. 진실이 이기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진실 발견이라는 적극적 사법정의와 특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이유로 한 검사에 대한 기대가 경찰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첫째, 적극적 사법정의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 전문화를 통해 더 잘 확보될 수 있습니다. 특히 N번방 수사 사례에서 경찰의 수사 능력이 크게 인정받았습니다. 수사청 설치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범죄가 지능화, 고도화, 첨단화, 세계화되는 추세에 대비해 수사 조직과 인력을 다원화, 다양화, 전문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기대는 공수처와 수사청, 검찰이 서로 삼각발처럼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시스템이 활성화될 때 수사와 기소의 성역이 무너지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도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공수처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것도 문제입니다. 15. 김웅은 공수처는 윤석열 수사처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헌재가 없었더라면 박근혜를 파면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헌재가 헌법을 수호하는 기능을 하듯 공수처는 검치가 법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민주언정을 수호하기 위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